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초반에 약간 곽상도 의원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 이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 뉴스 가짜 뉴스다. 조선일보는 대선에서 손을 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각 지역 경선 때마다 그 지역에 가서 했던 이야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쭉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어느 지역을 가나 거의 똑같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이거 내가 설계한 거 맞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전부 반대해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애래치는 손을 떼라.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민간이 하게 하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애를 써서 민관 합동 개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성남시의 최대 치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지 왜 국민의힘에서는 나를 비난하느냐.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자, 지금 봐라.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국민의힘 관련된 사람들 아니냐.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를 차례차례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가 이 민관 합동 개발 시스템은 내가 설계한 거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하셨다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분이 캠프에 있는 게 맞아요? 이분은 캠프에 없습니다. 저 작년에 경기관광공사를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퇴직했어요. 퇴직했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재소전 화해도 해놔라. 혹시 소송에서 무효라고 주장할까? 소위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자, 이 민관 합동개발 시스템은 내가 설계한 거 맞습니다.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지 모르니까 미리 성남시에 4,600억 원, 나중에 추가로 요구해서 5,500억 원을 성남시에 그 이익을 돌리도록 나는 제도화해놨다. 그 설계를 내가 했다라고 이재명 지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 또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과 제도를 총동원해서 5,500억 원 회수한 것. 이거 민관 합동개발 또 공영개발의 모범 사례다. 칭찬해줘야 할 일이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있는 법률 제도를 제가 총동원해서 그나마 1조 5천억 가량은 민간에서 투자하고 우리 성남시는 자본금으로만 25억 원 투자해서 5,503억 원 회수했고 이게 실제 아마 지금 계산으로 하면 한 6천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액을 회수했다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앞으로는 이런 민간 개발의 불로소득을 좀 막고 공공개발로 최소한의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모범적 모델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마땅한데 이거를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느냐 공격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개발 이익이 많다고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많은 게 사실인데 당시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한 그들의 예상 이익은 1,8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600억을 우리는 투자도 없이 확정했고 그런데 왜 그들의 개발 이익이 그렇게 늘었냐. 2014, 15년 당시에는 미분양에다가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막 요구하던 부동산 침체기인데 그 후에 집값이 2배로 오를지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일이죠. 자, 민관합동개발에서 공영개발, 성남시가 그 개발 이익을 미리 환수하도록 제도화한 것은 내가 한 것이고 이건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민간 쪽에서 이익이 원래는 1,800억 원 정도 될 걸로 예상했는데 그 이상이 됐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민간 쪽에서 민간의 투자 구조는 어떤 구조고 거기에 누가 참여했는지 나는 모른다. 라고 이재명 지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그중에서 가장 성남시에 안정적인 확정된 이익을 주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컨소시엄 안에 어떤 구조에 어떤 투자자들이 참여하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도 없고 또 알려주지도 않고 또 알 필요도 없는 일이었고 우리는 성남시 이익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결론은 제가 매우 궁금했던 것인데 결국 이게 토건 비리 세력과 국힘 정치 부패 세력의 합작 커넥션이 줄기만 잘린 상태에서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다가 새로운 모양으로 얼굴을 바꾼 다음에 사업자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저는 이게 토건 비리 세력과 국힘의 부정 커넥션, 국힘 게이트가 땅속에 은폐되어 있다가 살아남아서 다시 새로운 얼굴로 드러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추적해 주시고요. 자,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은 토건 비리 세력과 국민의힘의 부정 커넥션, 국힘 게이트다,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곽상도 의원 아들이 거기에 5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 텐데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연루가 돼 있다면 곽상도 의원이 나를 그냥 놔뒀겠습니까?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드러난 실제 주주, 일부 실제 주주죠. 일부 실제 주주의 관련된 사람도 다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 원유철, 곽상도 의원 이런 분이신데 그 곽상도 의원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저한테 아마 흠집이 한 개라도 있었으면은 저를 잡아먹었겠지요. 가만뒀겠습니까? 제가 박근혜 정권에 맞짱 떠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고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줬는데 저한테 티끌이라도 잘못 있었으면 그때 그 박근혜 정권의 그 민정수석했죠. 민정수석했던 그분이 저를 가만뒀겠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저희가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요즘 경선이 열리는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저 이야기를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이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문제다. 자, 어떤 과정으로 이걸 개발했느냐. 그런데 윤춘호 의원, 네.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현재 민관 합동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함께 개발에 참여를 하는데 거기서 5,500억 원을 개발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무조건 5,500억 원을 성남시에다가 줄 수 있도록 나는 만들어 놨다. 그리고 민간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여기에 누가 참여했는지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부분은 이해가 돼요. 근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투자금은 뭐 1,000만 원 정도 되고 물론 그 사이에 또 자본금이 5천만 원 정도 되고 1,000만 원 정도 되고 투자금은 또 뭐 몇백억 정도도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엄청난 이익을 차지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로서는 그거 알 필요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대장동 부분은 워낙 복잡해서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특혜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떠한 특혜가 있었는지는 아직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른바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내가 설계를 했는데 저 정책을 설계를 해서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었던 그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자기의 설계로 5,5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과 몇 천만 원, 어쨌든 자본금 규모로 치면 불과 몇 천만 원밖에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몇 천억의 돈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몇 천억의 돈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아파트를 사고 이랬던 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거나 아니면은 그 개발을 통해서 얻어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 몇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 돈 중에 50억이라는 돈이 불과 35살밖에 안 된, 그다음에 뭐 한 5년밖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퇴직금으로 주어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크게 보면 이재명 지사는 반쪽을 보고 정책의 성공이다라고만 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정책의 실패 같은 측면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는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 그 뒤에 보면 유감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면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하는 측면, 이 측면을 좀 양면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가 전북 경선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처음으로 어쨌든 간에 나는 이쪽은 잘 모르고 내가 관여할 바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이익이 나고 그 이익마저 내가 환수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라며 유감을 처음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한 이야기는 두 갈래 축에서 이쪽 공영개발 쪽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쪽은 나는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는 이쪽에 왜 그런 막대한 이익이 났고 이런 것들을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먼저 네. 김병민 전 비대위원은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이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 국민들께서 물어볼 겁니다. 화천대유는 누가 설계했습니까?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서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게 만든 혜택은 누가 입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치환하게 될 건데요.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설계는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 얘기는 공적 부분의 설계를 얘기하고 민간 영역은 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설계 때문에 민간에서 일부 업체가 그토록 상식에 어긋나는 막대한 금액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설계를 하면서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 설계했다면 막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셈이겠죠.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결국은 왜 이재명 후보로 향할 수밖에 없는지는 성남시에 있었던 도시개발공사 이재명 후보와 매우 가까운 인사들이 실제로 실무를 담당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물음이 왜 이재명 지사를 향하는지 이쯤 되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성남의 뜰, 화천대유, 천화, 동인 참 이름 외우기도 쉽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참 이런 이름까지 이제 알아야 되는 세상인데 말이죠. 예. 방금 말씀하셨죠. 하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국민이 물었던 거 아닙니다. 국민의 힘이 물었던 것이고요. 지금 다시 앞으로 국민이 물어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장동 누가 설계했습니까? 뭐 하천대유 누가 설계했습니까? 그것도 국민의 힘이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이재명 지사가 쭉 하는 말, 마음을 열고 논리적으로 하고 하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는 좀 복잡합니다. 뭐 투자사 있고, 그지요? 뭐 자산관리사 있고, 시행사, 시공사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좀 힘든 면을 약점으로 삼아서 정치적 프레임으로 정쟁으로 가면 정말 이거는 진실을 알 수 있게 알기 힘들게 됩니다. 제가 요점 정리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아, 예. 예. 제가 하천대유는요,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거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가 설계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죠. 대장동, 민가, 간에, 합동, 사업, 그거 자기가 설계했다고 실토하고 있잖아요. 하천대유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설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벌써. 그리고요,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그러면 100% 공공개발을 못했던가? 그게 답은요, 국민의힘 다 알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날 성남시의회 박완정 국민의힘 시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좀 말려달라. 성남 시민 여러분, 의회에서 이런 말했습니다. 1조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1,526억에 돈을 투입해서 대장동을 공공개발하려고 한다. 이재명 지사가. 아파트는 경험 많은 민간이 개발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수익을 못 낼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지사가 공공개발 100% 하려고 한다. 저거 말려야 된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24일 성남시의회 박영일 시의원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장동 그 개발은 시의원도 국민의힘 소속입니까? 예,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대장동은 개발 원래 민간 100% 해야 되는 일이다. 왜 민간의 걸 이재명 성남시 뺏어가려고 하고 있나? 대장동 개발에서 막대한 이익이 나든 손해를 보든 그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다. 왜 성남시장이 거기에 관여하나 손 떼라. 이런 말을 2012년 2월 24일 날 분명히 했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한 일은 뭡니까? 가만히 놔두면 민간에서 100% 독점할 손해가 날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사업은.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설계한 거는 5,503억 원 무조건 성남 시민들에게 환수시키겠다. 그것을 본인이 설계했다는 것이고 하천대유 안에 민간인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수익 배분하고 구조하는 것은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
너무 마음을 열고 들으면 당연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국민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태경 전 대변인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장이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와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이 이재명 지사의 설명을 여러 번 듣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경선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 더 해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어요. 이낙연 후보, 박용진 후보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과정에서 나오는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자제할까 생각합니다. 요는 빨리 수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돼서 빠른 시일 안에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부산에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구했고 그 요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어떤 판단도 하고 있지 않고요. 이재명 후보의 이제까지 설명을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그 당시 어쨌든 성남시장으로 이걸 다 설계했다고 자처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있는데 대장동 땅에 어떤 공공성이 실현되었느냐. 대장동 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의 역할만 했지 거기가 공공개발로서의 모범이 되었다거나 혹은 이재명 시장이 주도한 만큼 어떤 그러니까 민간 개발과는 다른 어떤 공익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적 실패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태경 전 대변인, 지금 민주당의 경쟁자들, 경선 후보들도 어떤 면에서 들으면은 국민의힘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지금까지의 소명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수사본부 설치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특별수사본부가 특검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뭐 어떤 면에서는 특검하고도 또 일맥상통한 이야기죠. 검찰, 경찰, 공수처 다 들어가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박용진 의원은 정책적 실패, 아쉬운 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예. 뭐 이거 완곡하긴 하지만 국민의힘 주장과 거의 비슷한 주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아닙니까? 이걸 보고요. 예. 이낙연 대표 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해왔는 거 다 아시죠? 단 한 번도 이재명 지사의 하천대유 해명을 믿습니다는 표현을 한 적 없습니다. 오늘 처음 한 겁니다. 이제까지 이재명 지사의 설명을 믿겠다고 처음 말한 거예요. 혹시 네거티브로 비칠까 걱정해서 저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납득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저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예. 저 말이 또 자기의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박용진 후보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이재명 지사 보고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면 100% 공공개발하지. 그거 왜 못했냐고 비판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성남시 의원들 입장을 쭉 불러준 거는요. 100% 민간 사업이 된다. 간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초단체장에 불과한 그 이재명 지사를 압박한 겁니다. 국민의힘과 성남시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타협해서 그러면 절반이라도 내가 받아오겠다고 했던 거예요. 일개 기초단체장이 국민의힘과 맞서서 해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이거 설명의 과정을 이해하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국민의 눈이 흐려지고 있는 면이 있지만 저는 앞으로 신속하게 정리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들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매일처럼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엄청난 양의 기사들이 어떤 견해를 밝히고 있는지 윤석열, 홍준표 후보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1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 두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나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경기지사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다. 정권 교체하지 못하면 저들은 국민을 설계 대상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온통 아수라판으로 만들 것이다. 홍준표 후보, 대선판이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흘러가고 있다. 비리 관련 후보들은 국민들이 퇴출시키고 미래를 위한 정상적인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 홍준표 후보 저 두 번째 문장에 비리 관련 후보들에는 윤석열 후보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윤석열 후보 얘기가 좀 강하네요. 네. 감옥에 보낼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상당히 강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표출했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정책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아마 물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잘했던 모델이라고 하니까 이런 대장동 개발이 이곳 저곳에서 넘쳐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문제가 없다. 민간이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면 그거는 민간이 설계한 문제이고 민간에서 부동산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그들이 리스크 부담해서 가져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화천대유와 같은 기상천외한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건의 진실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규명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강하게 짚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들을 설계해서 특정 민간업체가 대박의 이득을 갖고 가게 됐는지, 오늘 보도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의 보좌관이 화천대유의 이사, 천화동인 1호의 대표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의 보도를 통해 나올 일들이 아니라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규명될 때만이 국민들께 보탬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한 가지 마무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일부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거 어려워서 국민들 잘 모르시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러한 내용들 하나둘씩 다 짚어보고 판단할 정도로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비하하는 발언들은 삼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거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를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아마 보여드린 거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명 지사의 논리를 여러분께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현재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열이다 하고 표현한다면 이재명 지사의 설명은 한 5개, 6개 정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부분들 민간 쪽에서 어떻게 이런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었고, 자, 그 막대한 이익이 났다면 그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호주머니에만 챙겼는지 아니면 이 돈을 다른 누군가에게 또 줬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밝혀야 할 것이고, 공영 쪽에서는 아마도 인허가 과정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아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에 맡겨진 책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정치 여담 야담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태경 전 대변인은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하십시오. 국민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31살 대리가 50억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즉 이런 토건 기득권 토착 세력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하면 수천억의 조 단위의 이익이 발생해 왔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것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모델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개발 이익이 수천억 대의 개발 이익이 발생해 왔던 것은 이 대장동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토건 기득권 세력들이 수없이 해왔던 일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개발 이익이 환수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제정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말이 맞다면 그 말이 맞는 것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 또 민간 쪽에서 이런 막대한 이익이 나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아마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춘혜 의원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사실은 어제 여야가 합의한 시한이었는데 오늘로 연기가 됐는데, 이거 내일로 또 연기가 됐다고요? 지금 5시엔 다시 여야 대표가 만난다고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극적으로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오늘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 건너갔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다만 분위기를 보면 어쨌든 여야 간에 좀 이야기가 되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아마 9월 국회 안에, 이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9월 국회 안에 여야 합의 형태로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겠군요. 그러면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취지를 좀 살려다오. 그러면 그 취지만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가령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어떤 그 배상 가액, 그 배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규정해 준다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우리가 지금 뭔가 유리하지 않느냐, 국제 언론단체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국민의힘은 그냥 버티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이거 통과시키고 나면 이게 결국 민주당 업적이거든요. 언론
개혁 입법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찌 됐든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어쨌든 여야 합의 형태로 모양 좋게 통과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으로서는 결국은 통과시켜봐야 자기들 공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민주당 오늘 추가 협상에서 어떻게 타협안을 마련할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